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이 8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치유 비책 시간인데요. 네. 자, 날씨가 추워지면 찾아오는 겨울철 불청객, 바로 뇌졸중입니다.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이라고도 부르죠. 자, 오늘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중풍 조심하고 또한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중풍에 대한 치유 비책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한의사 김기루 원장 그리고 김유진 트레이너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네. 풍을 맞았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바람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거죠? 예,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한의학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발전돼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예전에 이제 말하던 방법으로 이제 바람과 비슷한 형상으로 병이 만들어지고 병의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불면 이파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듯이 우리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게 이제 살살 떨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면 가지가 찢어지기도 하고 네. 또 태풍같이 이렇게 큰 바람이 오면은 나무가 넘어가기도 하고 뿌리째 그렇지 뽑히기도 않습니까? 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이렇게 한쪽 팔을 못 쓰기도 하고 혹은 이제 사람이 넘어가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마치 바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그 일어나는 작용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하고 너무 같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이름을 딱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적중했다. 그리고 풍에 완전히 제대로 맞아가지고 적중했다라는 뜻으로 이제 중풍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네네.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죠. 네. 자, 이러한 중풍. 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말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나 보다는 어디에 왔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중풍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람이 어디에서 맞았느냐 한의학에서는 이제 뭐 중장, 중부 그래서 네. 오장, 육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내장에 제대로 맞으면 뭐 직사한다 혹은 반은 죽고 반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중풍 그러면 후유장애가 있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반신불수 뭐 혹은 말씀 못하시는 거, 얼굴 인상이 좀 달라진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이제 한의학적인 분류고 이제 요즘 양방에서는 이제 그 뇌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병들을 이제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원인 없이 다만 이제 뇌에 문제가 돼서 혈관이나 뭐 순환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돼서 생겨나는데 이게 뇌가 이제 크게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뇌는 생명 조절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연수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숨 쉬고 뭐 이런 아주 본질적인 걸 하는데 거기는 정말 조금만 문제가 돼도 네. 사람이 바로 상합니다. 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뇌라고 이제 운동신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움직이고. 근데 이게 팔다리만 움직이는 줄 아는데 사실은 내장도 움직이는 거 얘네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못 움직이는 것까지는 뭐 여기하고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장 쪽에 아주 중요한 장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역시 네, 이것도 목숨도 생명에 위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고등한 두뇌인 대뇌 대뇌. 쪽에는 이제 뭐 표정을 짓는다든지 기억을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걸 판단을 합쳐가지고 추리한다든지 이런 고등한 걸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드물게는 어떤 특정 시기에 그 기억 유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옛날 기억이 없어지거나 최근 기억이 없어지거나 네네. 중풍인데도 그런 형태가 생기고 뭐 일반적으로 보이는 뭐 이제 기억력 상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신 혹은 뭐 한쪽 그러니까 왼쪽 뇌가 문제가 생기면 왼쪽 뇌가 주관하는 쪽이 오른쪽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감각 이상이라든지 또 혹은 지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 혹은 뇌졸중의 증상이 되는 거죠. 네. 참 이 중풍이 왜 사망률 1위라고 할 수 있을지 짐작이 가는 정말 이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김미숙 선생님 혹시 주변에 가족분이나 뭐 혹시 중풍 앓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이모부께서 예. 예, 이걸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예. 정말 그 온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분을 네. 보는 마음이. 근데 저는 다행히 저희 네, 네. 가족은 다행히 그런 분은 없는데 어쨌든 다른 질병에
비해서 네. 급격하게 나에게 찾아온 다음에는 정말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예. 우리 이거는 걸려서는 안 되겠다는 네. 그런 질병이죠. 그렇죠. 예. 네. 자, 김유진 트레이너께서는 보니까 네. 재활치료사도 하셨어요. 네. 예.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을 좀 네. 만나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실습할 때부터 거의 케이스의 70% 이상이 중풍 환자분들이셨는데 그래요? 예.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경미한 증상보다는 좀 심각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인지 치료랑 운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치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저 회복률이 좀 네, 근데 높나요? 더디지만은 있기는 있는데 예, 예. 네, 아무래도 증상이 많이 이렇게 퍼진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완벽한 회복은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 중풍은 같아요. 예. 자기 스스로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걸으시고 이후에. 아, 중풍 걸린 네. 네. 네, 환측이랑 건측을 이제 웬만하면 한쪽 마비가 오기 때문에 네, 네. 함께 같이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본인이 운동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죠? 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네. 예. 요건 이제 의학적으로 잠시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제 환측, 그러니까 병이 난 측에는 이제 신경계통이 그것을 조절해주고 움직이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쓸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얘가 평상시에도 약간씩 이렇게 밸런스를 움직이면서 근육을 끊임없이 움직여줍니다. 근데 그러던 쪽이 병이 나면 완전히 싹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운동이 전혀 안 일어나니까 네. 관절이나 어깨 관절 이런 것들이 빠지고 이렇게 탈구화되기도 하고 또 관절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움직여지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관절 운동에 제한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그걸로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겨나요. 네. 그래서 건축이 그러니까 건강한 측이 병이 난 측을 대신해야 하는 부분에서 생겨나는 부분은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병이 난 부분들은 부지런히 운동을 시켜서 빨리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네. 2차적으로 관절이 움직이지 않아서 굳축이 돼버리면 그렇죠. 딱 네. 굳어버리면 예.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통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예. 원장님, 그러면은 이 중풍이요, 좀 특히 잘 걸리는 체질이 혹시 따로 있나요? 체질은 저 같은 체질이 일단 제일 잘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체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태음인 이렇게 얘기하던 그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가 체질이라고 얘기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체질이라고 하는 것에서 뚱뚱한 사람들 혹은 이제 대부분 살집이 있고 건장한 사람들, 좀 먹는 배가 걸- 나오거나 비만한. 네, 네, 네. 배가 나오죠. 예.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중풍에 좀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네, 네. 환자의 절반 정도는 태음인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열 받고 뭐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고 막 TV에서 이러고 넘어가고 막 이럴 때 이제 그런 체질들이 소양인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소음인 체질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양인들이 한 30% 정도 되고 소음인이 한 2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몸의 형태, 네. 그죠? 어디가 더 살이 찌고 뭐 비만하고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양방적으로 보면 이제 네. 뭐 고지혈, 네. 뭐 또 고혈압, 당뇨 이런 네. 그 선행 기저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대사증후군이 또 기본적으로 이 살이 찌는 것도 또 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나가니까 이제 중년 40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서 혈관에 기름도 안 끼게 하고 혈관도 네, 네.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체중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자기 체중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면 네. 그만큼 점점 중풍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비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보통 60세가 넘어가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0분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한 3.3명 혹은 한 3명 이상은 네. 그냥 중풍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무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 체중을 자꾸 요즘 줄이시려고 노력. 젊은 분들도 많이 생겨요.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얼굴이 돌아가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게 요즘 젊은 분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부안화사라고 그러죠? 네. 네. 이것도 중풍 일종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람에 딱 맞았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네. 아주 굉장히 큰 이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중풍을 맞아서 한쪽으로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듯이 네.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렸는데 눈, 코, 입이 다 쏠려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눈도 안 감기고 코도 주름을 못 만들겠고 입은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안 움직이고 이렇게 네.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흔히 구안화사라고 하고요. 양방에서는 벨마비라고 합니다. 벨마비. 그다음에 이제 중풍으로 오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드물게 양쪽으로 오거나 혹은 눈과 뭐 눈이 감기고 이마에 주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되는데 특징적으로 입 쪽으로 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은 입만 마비가 되니까 가벼운 것 같지만 원인은 뇌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중풍으로 생겨나는 얼굴이 안면신경 마비, 다시 말해서 구안화사는 이제 중추성이기 때문에 조금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뭐 물론 뭐 그냥 얼굴이 마비되는 구안화사는 또 뭐 쉬운 병은 아니다, 쉬운 병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뇌에서 원인이 있느냐 아니면 말초 신경에서 원인이 있느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중풍이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단계별로 한번 좀 준비되어 네, 네. 있거든요. 네. 먼저 1단계 어떤 네. 증상일지 한번 보죠. 네. 자, 1단계. 네, 언어장애와 감각장애네요. 일단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말씀드려야 되는 네. 게 예. 요게 이제 계단 올라가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명료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미리 그렇죠. 말씀드려요. 네. 요게 급격하게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같이 확 올 수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1단계 오고 그다음에 2단계 오고 3단계 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어쩌면 그 아시고요. 경우는 다행인 경우네요. 그건 정말 네. 다행인 예. 거죠. 1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아주 네. 여유가 좋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뇌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말 뭐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간단하게 내 이름 혹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얘기한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이제 네, 네. 본인도 판단해야 자기가 얘기하면 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본인도 빨리 판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팔다리를 움직이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지지가 않네라고 하는 감각장애, 운동장애가 생겨나면 바로 이거는 중풍이겠구나, 이게 중풍 전조증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2단계 가볼까요? 2단계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는요. 어지럽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지럽게 되거든요. 네. 이게 뇌자극 증상이라고 보통 임상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뇌가 끝에서 조금씩 움직이면 감각장애라든지 혹은 지각장애 혹은 언어장애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다음에 좀 더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에서 혹은 강도가 좀 세게 오면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죠. 특징적으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누워 있는데 모든 게 막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더니 한쪽 구석으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단순히 조금 어지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지구가 도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어지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3단계는요. 네. 이제 두통과 두통과 구토, 구토, 시각장애까지요.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로 뇌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혹은 출혈이 생기거나 이렇게 이제 장애가 생겨난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조금 아픈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아픈 두통은 처음이야라고 아주 특징적으로 느끼는 정도의 두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뇌가 자극되면은 막 토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뭐 뇌가 부딪혔다든지 네. 맞아요. 그때 토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됐을 때도 분명히 토하게 되고 이거는 뇌에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눈이 실제로 뭐 안 보인다든지 뭐 이상하네 몇 개지 뭐 이런 게 안 보이게. 네, 네.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쓰러지게 돼서 못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예. 저는 뭐죠? 구차에 관한 그래서 네, 이제 얘기가 있죠. 중풍이 왔을 때요, 이렇게 네. 손가락을 따준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우황청심환 이런 거를 먹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중풍이 딱 왔을 때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119, 그러니까 구급대원을 부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불러놓고 난 다음에 그 구급팀들이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난다면 해볼 수 있는 일이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손을 딴다든지 이렇게 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논문도 네. 있고 그런 이제 실험 결과도 있고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청심환 먹이는 건 제가 좀 업종의 한의사이긴 하지만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 실제로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 삼키는 연화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요. 아, 잘못 그러겠네요. 넘기게 예, 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1단계 정도 약간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할 때는 뭐 삼킬 수 있을 때는 삼키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은 너무 과신하셔가지고 무조건 먹이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 저 예, 하나 예. 더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이게 중풍이 걸리고 나면 회복 기간이 정말 길잖아요. 그리고 회복하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항상 치료를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한의를 찾아가는지 아니면 양의를 찾아가는지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잘 안 됐을 때 그 처음에 한의를 찾아가서 그렇다 아니면은 침을 안 맞아서 그렇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맨 먼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아, 이거 병원에. 민감한 부분인데. 네, 민감하지만 용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중풍이 온다,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집에서 가실 수 있는 혹은 내가 다니던 가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뇌 수술을 전제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뇌 압력이 올라가면 아, 예, 예. 뇌 감압술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네. 내가 다니던 큰 병원, 종합병원급이면 정말 바랄 게 없겠죠. 근데 그게 너무 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거죠. 네, 최대한 빨리 갈 수 있어야 하고 그 빨리 가는 것이 뭐 20분, 30분이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를 먼저 간 다음에 보통 2주에서 3주 요 정도에서 이제 네. 급성기가 지나게 되고 그게 가라앉게 되면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유증을 어떤 식으로 회복을 시키고 빨리 신경과 근육을 이렇게 더 쉬지 병의 상태로 가서 휴지기를 만들어서 운동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만드느냐는 이제 각기 서로 잘한다고 주장하겠죠. 네, 저는 네, 이제 네. 제가 제일 잘한다고 할 예,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발병이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혹은 내가 갔던 가장 큰 병원 중에서 네. 뇌를 관리할 수 있는 뇌 수술을 네. 전제로 해서 병원을 찾으셔서 예. 구급대원에게 부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저희가 중풍이라는 병이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걸리기 네. 쉬운 병이기도 하고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예. 구급차 타자라는 지금 글씨가 원장이 보이는데 앞에 있는데요. 어떤 네. 이게 내용입니까? 중풍 의상 증심이라고 돼 있어요. 뭐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구급차 타자 요거를 이제 그 각기 시대별로 해야 네. 되는 이거 좀 떼야 되는데 그죠? 네네네. 네. 구급차 타자. 이게 그러니까 딱 문제가 생기면 구급차 타자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 구토.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증상 중에서 심한 게 이제 구토, 두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거 자. 중풍인지 파악하셔야 되고 바로 구급차를 부르셔야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급하게 옆에서 내가 옆에 넘어질라 그래서 잡았는데 내가 잡혔는지 혹은 이런 걸 모른다면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구급차 그러니까 단계별로 예. 하여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구급차를 부르시는 거고 그다음에 구토하는지 보시는 거고 네. 옆에서 잡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차는요? 차는요. 써 있을 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차렷 자세로 가만히 서 있게 되면 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육을 조절해 가지고 네.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음. 그게 안 되면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게 아, 되고 이게 균형 이래서 문제가 감각에 됩니다. 이상이 생기는 네, 거군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차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 타는 타타타 발음이 안 될 때? 네, 이건 뭐 타자 발음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말이 명료하게 안 되는데 그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발음이 타타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타타타 해봐 해가지고 타타타를 못하면 혀가 발음 기관과 생각하는 게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뭐 염두에다 둘 필요도 없고 그냥 즉시 구급차를 부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썩소가 될 때. 이거는 이제 이제 웃어봐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때까지 의식이 있다면 들리게 되고요. 네. 웃었는데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되니까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한쪽으로 기괴하게 찌그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썩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5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도 일부러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네. 구급차, 구급차, 타자. 타자.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구급차, 타자. 네, 자, 요런 앞글자만, 증상이 있으면은 네.
중풍인 걸 좀 의심해 보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짚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풍의 원인 정확하게 뭐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중풍의 원인은 이제 요즘식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건강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너무 걸쭉해져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피의 흐름이 안 좋아지고 혹은 혈전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아져 가지고 네네. 혈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압력을 많이 넣어서 찢어지거나 혹은 막히거나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네. 이 한방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비인다습하다 그래서 이제 살이 찌면은 습이 생기고 습은 담을 만들고 담은 쓰레기거든요. 그런 쓰레기들이 열을 만들고 풍을 만든다.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의학 전부 다 체중 관리 조심해야 되고 나쁜 습관을 없애야 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중풍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궁금증을 좀 모아봤는데요. 네.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죠. 아, 정말 네. 하면 할수록 궁금하네요. 예, 첫 번째 네. 그림입니다. 소금인 것 같은데요. 뭘까요? 소금을 줄여라? 소금을 줄여라. 그러니까 중풍에 관련되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 심장병뿐만 아니라 이 네. 순환계통의 문제는 소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짭짤하다, 네. 간이 맞는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네. 좀 싱겁게 먹는다라고 해도 보통 11g 정도를 평균적으로 먹는다는 보고서가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은 5에서 6g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부터 덜 짜게 드셔야 네네. 밖에 나가서 이게 짜다라고 생각하고 덜 짜게 먹는 연습이 됩니다. 근데 집에서 짜게 드시면 사장님은 더 짜게 만드시거든요. 보통 음식 맛에서 간이 안 맞으면 무조건 그 집 맛없다 그러고 안 가시는데 예, 예. 사실은 그 사장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소금을 덜 쓴 겁니다. 소금이 아까워서 아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소금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덜 쓰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2차 소금을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빵이라든지 뭐 음료수에도요. 달 것 같은 음료수에도 잘 보면 소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소금을 줄이셔야 돼요. 줄여라. 자, 두 번째는 네, 눈 그림이죠? 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풍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쓰러지거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중풍에 문제가 생기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눈에 들어온다. 중풍이 이제 눈에서도 올 수 있는데요. 음. 이게 중풍이 그 혈관 뭐 이런 순환에 관련되어 있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눈은 또 이 혈관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 중에서 망막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망막은 뒤에서 이 우리가 빛을 보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그게 문제가 생겨나면 뒤에 스크린이 없어지니까 인지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가지고 네네. 실제로 심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더 심해지면 못 보게 됩니다. 네. 자, 세 네. 번째는 입입니다, 이번에는. 입. 요거는 이제 양생법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옥천이 중요하다. 이게 옥천이 이제 한의학에서 예전에 이 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침이야, 침. 아, 그러니까 입속에 생겨나는 침, 아, 넣는 입안의 침 말고요. 네네네. 근데 이 침이라고 하는 게 양생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부딪히면 그리고 혀를 이제 이 입 안으로 이렇게 잘 움직이고 돌리면 침이 생기고요. 그 침이 삼킬 만큼 고여지면 그걸 꿀꺽꿀꺽 삼키는 걸 36번 하면 수명이 우리가 보통 한 120세 정도 된다는데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중풍도 예방된다 이런 양생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노력이네, 그렇게, 노력. 예,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게 잘 움직이면 아마 이제 감각기관도 잘 움직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치매는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물론 양치질 당연히 잘하시고요. 침 이렇게 삼키는 연습 요런 이 양생법을 좀 실천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천에 이제 침을 얘기한다는 네, 네. 거죠. 예. 자, 이번에는 저희가 예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네. 오기 전에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준비하신 게 뭔가요? 요 은쟁반. 네. 이 은쟁반에 들어가 있는 건 천마라는 애인데요. 천마. 마의 한 예. 종류인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마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마라고 하는 건 이제 산마, 산약이라고 하는 네, 애인데요. 통통한 마요. 네. 네.
걔 말고 걔는 이제 독립적으로 사는 애인데 얘는 땅에서 이렇게 묻혀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균주가 모여져 있는 애인데요. 네네. 얘가 중풍으로 쓰는 그런 그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음식에 쓰기도 하고 또 즙을 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운동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유진 트레이너께서 나오신 네. 만큼. 중풍을 자, 예방할 먼저 수 있는 운동법이죠. 예,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제 붕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발끝을 이제 바로 누운 상태에서 직각을 만들어 주고요. 네. 양손을 깍지 낀 채로 머리 위로 올려 주셔서 한쪽 방향으로 쭉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가시는 운동이에요. 네. 지금 방송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쭉 몸을 늘린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붕어 운동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척추신경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혈액순환에도 좋고 혈압도 이제 낮춰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금붕어 운동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저하고 레이 양 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예, 녹화할 때 찍은 거를 자료화면에 쓰셨네요. 스스로 죽겠네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서서 해도 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그쵸? 서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붕어 운동. 네, 네. 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게. 충분히. 네. 예. 이 금붕어 운동, 붕어 운동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또 추천할 만한 운동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으로 오늘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종아리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이제 종아리 쪽을 이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종아리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곳인데, 네. 이제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이 하지 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은데, 예. 이제 종아리가 펌프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주면 골고루 혈액순환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이게 종아리는? 의자가 필요한데요. 아, 예. 네. 네. 예. 앞쪽에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의자를 놓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매트가 준비가 됐고, 자, 매트하고 의자가 다 필요한 거죠? 네. 예. 자, 의자까지 준비가 돼서 우리 김미숙 선생님도 지금 네. 미리 같이 저도요? 한번 나오실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직접. 네. 네. 이게 간단한데요. 네. 네. 이제 앉아있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앉아있잖아요. 네. 앉아있는 상태에서 종아리 쪽을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줘요. 아, 예. 그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꼬는 자세네요, 거의. 네.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세요. 예.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아. 무릎 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세요. 이게 참 도구도 필요 없이 되게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종아리 가족이 때문에. 있으시면은, 네, 선생님 잠깐 앉아 계세요. 가족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네. 또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만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혼자 있을 때도 네. 이렇게 엄지 쪽으로 감싼 상태에서 네, 이렇게 무릎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도 되세요. 네. 아, 그렇구나. 한쪽 알겠습니다. 다리로 이렇게. 네네네. 혼자 있다면 네. 본인이 네. 다리를 네. 꼰자서 해서 오늘은 종아리를 마사지 주는 것도 제가 좋고. 치마를 입어갖고 네네. 딱 네네. 하기는 예. 오늘은 좀 민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아리 마사지까지 좀 해줘라라는 얘기까지 해봤는데. 현욱 씨, 전 네. 정말 궁금한 거. 골든타임.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 만에 병원을 찾아가야 될지 그거 네. 정말 궁금해요. 보통 이제 권장을 하기에는 이제 3시간 이내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시간은 3시간이라고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최대한 빨리라는 뜻입니다.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중풍인지 확인이 되시면 즉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모든 처치가 끝나는데 3시간 이내에 하면 후유증이 최소한으로 줍니다. 네. 지금 근데 3시간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마지노선이에요. 그죠? 네, 마지노입니다. 절대 여유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30분 안에라도 빨리 어딜 가가지고 치료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네. 또 우리 원장님께서 한의학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궁금한 게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혈자리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네. 주시죠. 네, 혈자리 중에서 이제 가장 뭐 잘 아시는 데가 인중이실 거예요. 인중이요? 인중은 또 다른 이름으로 수구라고 하는데요. 네. 코 밑에 윗입술과 잇몸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네. 이 부분인데 누르면 다른 부위와 다르게 좀 느낌이 좀 예민하고 아파요. 아픈 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나실 때 네. 평상시에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약간 좀 이상해 보이니까 시간이 있을 때 네. 5초씩 꾹 눌렀다가 띄어지고 근데 김윤 선생님은 지금 네.
사인펜으로 누르시니까 아프죠. 저걸로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상처가 나지 않는다면 뭐 괜찮아요? 사인펜도 괜찮은데요. 네. 손가락 뭐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네.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머리도 좀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평상시에 하시면 도움이 돼요. 네. 우리가 혈자리까지 이제 살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중풍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마무리 말씀으로 좀 이렇게 하시라고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거는 좋은 습관은 좋은 의사보다 네, 낫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시면 돼요. 짜게 먹는 거, 기름지게 먹는 거, 술 많이 드시는 거, 담배 피시는 거, 이건 주변에서 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말 듣고 그걸 실천하시면 무조건 건강해지시고 중풍 안 걸리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